에서 예정하고 있는 선제의 범위는 벗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향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수사 범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참고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특검 표결하려고 법사위 열렸는데요. 이제 특검 표결하는 것이 법사위에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오는 원래 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 직무대행님, 네. 저는 특검의 시작, 특검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특검의 출발의 요건이 바로 보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중대하냐, 국민적 관심이 크냐, 그것은 보충성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사건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크다고 해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면 공수처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은 그것은 지금 체포영장이나 수사의 적법성 내지는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관한 문제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충성이 예외로 적용돼야 된다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지금 수사가 사실은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기소가 됐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기소가 됐다는 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경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는 다 수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 외에는 나머지 증거들은 확보되어 있다면 사실 기소하는 특별한 문제점도 없고, 여기까지 수사가 와 있는 상태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특검의 보충성에 저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 대상을 보면요, 1호부터 6호까지는 12상 계엄 선포 시작부터 12월 4일 계엄 해제 시까지 있었던 내란 혐의에 포함될 수 있는 행위 유형을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은 그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7호에 보면 내란 선전 선동 혐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졸기차게 지금까지 내란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란 동조자, 내란 공범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다수 이미 고발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보수 유튜버들도 고발했고, 이제는 카톡을 주고받는 일반 국민들까지도 고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까지 내란 선전죄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호부터 6호까지는 이미 계엄 해제 전까지의 일이기 때문에 거의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남은 7호,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계엄 해제 이후에 민주당에 마음에 들지 않는 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란 선전죄로 고발해서 수사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민주당은 그렇게 수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7호를 포함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8호에 지금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확대, 이런 것들이 외환죄에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첫 번째, 이것이 맨 처음에는 제한이 없었는데 우리 직무대행께서 이건 제한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니까 비상계엄에 관련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해외 파병, 대북 전단, 대북 방송, 이런 것들에 대북 확성기 가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란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된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소위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이 대북 정책 모두를 내란죄와 관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환죄는요, 형법 92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국과 통모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외국인과 통모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환 유치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외국과 통모를 해야 되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대북 정책을 하면서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이것을 북한과 통모를 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 그리고 내란을 일으키고 외환 유치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대북 전단 살포하는 거 금지하라고 김여정이 하명하니까 그 법 금세 만들었다가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지금 이런 대북 확성기, 대북 전단, 이것을 외국 또는 북한과 통모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외국인과 통모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 그러니까 외환 유치죄가 된다? 저는 이렇게 구성 요건을 엮어가서 이걸 내란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무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외환 유치죄 구성 요건하고 맞아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특검의 보충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내란 특검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고 어떻게 수정되든지 수사 대상을 어떻게 바꾸든지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민주당에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원래 특검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가면 이 위의 사건들 관련해서 수사하다가 인지된 사건은 추가로 다 수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대상 몇 개를 넣고 빼고 한다고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특검법은 보충성에 반하고 수사 대상을 보면 너무 그것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원천적으로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네, 그리고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돼서 그 7호 부분 선전 성동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수사 범위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좀 첨언하고자 하면 형법 90조에 보게 되면 이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형법에 말하는 선동 선전은 이 범죄가 저질러지기 전에 그 범죄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전적 개념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선전이라는 개념이 혹시 사후적으로 옹호하거나 비유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하게 되면 원래 형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선전의 범위는 벗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향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수사 범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참고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장동희 의원께서 민주당이 뭐 고발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국민의힘도 만만치 않네요. 지금 속보가 떴는데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라는 분이 있나 봐요. 이분이 내란죄 공범, 허위사실 유포로 박찬대, 김용민, 정청래 고발 이런 뉴시스 방금 속보가 떴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니까 고발 대상은 박 원내대표와 김 정책수석 부대표,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해 김우영, 강선우, 남인순, 황정아, 김문수 의원이 됐고 홍익표, 한영태, 이강진 지역위원장과 김용현 진보당 지역위원장 뭐 그냥 전국에 있는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 다 고발할 방침인가 봐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